예멘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분쟁의 중심지가 육지와 바다 모두에 있습니다. 최소 16명의 예멘 정부군이 후데이다 근처에서 후티 반군과의 충돌로 사망했으며 이는 2022년 휴전 이후 가장 치명적인 충돌입니다. 예멘 공보부 장관은 50명 이상의 후티 전투원들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대통령은 이란이 후티가 통제하는 사나로 직항편을 운항해 고위 후티 관계자들을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 데려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예멘 주권 침해라고 비판합니다. 후티 연계 인사들이 바브의 만데브 해협에서 사우디 선박의 통함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곳은 더 이상 단순 전선이 아니라 지역 압박 지점이 됐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위해 오타와 대학교 공공 및 국제문제대학원의 토마스 준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채텀 하우스 개건연구원이기도 했습니다. 조나단 토마스, 오늘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예멘에서는 2022년 이후 손꼽힐 만큼 치명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멘 정부군의 군사 대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며칠간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앞으로 며칠은 긴장된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년간 예멘 전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낮은 수준에서 계속됐으며 전선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양측 사이에 간헐적으로 충돌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일관되게 소규모였고 통제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이 4년 넘게 이어진 기간 중 최대 규모의 폭력 사태였으며 전국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전히 이 사태가 통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멘에서 완전한 전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긴장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보복성 대응이 조금 더 격화되는 상황이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지원하는 부족 세력이 더 통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나에서 후티의 지배에 진짜 위협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아닌가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단계와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티는 지난 16년 넘게 예멘에서 지배적인 정치적, 군사적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적인 성공이 이란의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들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유엔에도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약하고 군사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후티에게 이익이 되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몇 달 동안 반후티 세력을 통합하고 결집시키려고 노력해왔지만 지금까지는 후티에 진지하게 도전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예멘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지배적인지 보여주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나를 오가며 후티 대표단을 테헤란에서 열린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 데려갔습니다.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 직항 왕복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난 몇 시간 호데이다 해안에서 벌어진 충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테헤란과 후티가 통제하는 예멘의 수도 사나 사이에는 약 10년 동안 직항편이 없었습니다. 사우디 봉쇄가 이를 막아왔습니다. 전쟁 이후 이란이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그리고 이란이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성공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려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란이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후티 고위 관계자들을 테헤란으로 초청한다는 명분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테헤란과 사나를 오가는 직항편을 다시 재개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란이 후티에 직접 지원하고 통신과 장비를 제공하며 교류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선례입니다. 예멘 정부가 이런 항공편을 막을 수 있나요? 예멘 정부는 아니요. 이런 항공편을 막을 만한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몇 주 전에 그 항공편이 있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를 요격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후티의 방공망이 사우디 항공기를 향해 반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말지를 방어적인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주체는 예멘 정부가 아니라 그런 수단이 없는 예멘 정부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란이 예멘에서 여전히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보여주려고 할 때
예멘이 이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또 다른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의 휴전, 그리고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불안정한 휴전을 고려할 때 그렇다면 이란이 더 많은 관심을 이곳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2023년 10월 이후로 저항 측의 교리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분명히 패배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의해 약화되었습니다. 저항 내에서 후티만이 예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저항 측에서 유일하게 더 강해졌거나 적어도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약해지지 않은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은 전쟁의 결과로 자신들의 주요 억지 수단, 영향력의 주요 도구가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생각했던 만큼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고 걸프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기도 하지만 후티 반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 후티 반군이 적어도 비상 계획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을 시나리오는 그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언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이란과 후티 반군이 함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후티 반군은 바브 알만답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또한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계 경제에 큰 이중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더 큰 그림이 더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준호 씨,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찰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